집값이 폭락할까봐 불안하신가요? 현재 집값이 폭등해서 집값이 폭락하길 원하시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뉴스 기사를 보니 이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됐구나. 그래 맞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폭락할 때가 됐어. 이만큼 빚을 지고 누가 저기 아파트에 살아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기사 본인 생각만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하락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하락 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하락 신호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거주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거주 비용 증가는 집 살려는 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매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 감소, 매도 물량 증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자극시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내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영상을 꼭 봐주세요. 과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6%,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8%,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은 10%대였습니다. 이 시절은 임대료 월세 이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에 사는 게 거주 비용이 적게 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3달러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하거나 대출 금리가 월세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부동산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년에 1% 이상 급등하거나 월세 이자율이 5%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가 넘는 경우 부동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부동산 하락장은 이럴 때 올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너무 크면 위험합니다. 1년 정도 폭등은 괜찮은데 3년 이상 폭등장이 이어지면 부동산 버블이 심해져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연 10% 이상의 상승률이 3년 이상 이어지면 부동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월급은 1년에 3%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데 부동산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장이 오기 전 미국, 한국의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자리 퍼센티지를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2005년 6월에 56.7, 2008년 9월 73.6입니다. 3년간 34%가 상승한 것이죠. 평균 연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05년 6월 54.3, 2008년 9월 81.6입니다. 서울은 3년간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평균 약 16% 상승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하락 신호는 미분양 주택수 증가입니다. 미분양 주택수는 신축 주택을 짓기 위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미분양은 준공 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두 개로 나뉩니다. 준공 전 미분양은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 했는데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많다는 의미는 곧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지을 주택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이죠.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가 많다는 것은 수요의 급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있는데 수요가 없는 것이죠. 지역 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니까요. 특정 지역 내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지역 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2006년부터 미분양 주택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서울 미분양 주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미분양 주택수가 잠시 줄어들었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미분양 주택수를 증가시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부동산 하락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하락 신호는 알겠는데 이 신호 지표는 어디서 보는 거야 라고요. 각 하락 신호 지표를 어디서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를 한번 보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 메뉴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2008년부터 한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금리를 알고 싶으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금리는 0.25%, 일본은 0.1%입니다. 금리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은행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꼭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R1 부동산 통계뷰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월간 동향에서 종합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보고 싶으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매매 가격 지수, 규모별 매매 가격 지수,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 계절 조정 매매 가격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기간을 선택하면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볼 수 있고 전국 각 지역별로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아파트의 절대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2021년 6월의 가격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현재 과거의 상대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1년 6월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라고 합시다. 2010년 1월 매매 가격 지수가 50이었다면 100의 반 50이기 때문에 이때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특정 기간 동안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쉽습니다. 끝점의 매매 가격 지수 나누기 시작점의 매매 가격 지수를 하고 100을 곱한 계산값에 100을 빼면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2005년 6월 56.7, 2008년 9월 73.6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73.6 나누기 56.7 곱하기 100 빼기 100을 하면 34란 값이 나옵니다. 상승률이 34%가 되는 것이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은 부동산 정보라는 모바일 앱으로도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 세 번째, 미분양 주택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수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메뉴에서 승인 통계,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를 선택하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규모별로 미분양 현황, 미분양 현황 종합,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을 선택해 봅니다. 상단 메뉴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전국의 각 시, 구, 군별로 미분양 주택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관련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엑셀 파일을 제공합니다. 총괄,
규모별, 시군구별,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현황을 한 파일로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21년 9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실, 부동산 지인 등 다른 웹사이트 혹은 앱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를 차트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실 앱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아파트 미분양 메뉴에서 각 지역별로 아파트 미분양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수 추이를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락신호 3가지와 하락지표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이제 부동산은 끝나는 건가요? 일본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하락장이 시작되면 끝이 아닌가요? 라고요.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즉 부동산은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하락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에 한번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부동산 하락 신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하락 지표를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부동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의식주 중에 주에 속하는 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하락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